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쉬어가는 수요일이었습니다. 오늘 투자는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보합권에서 엇갈린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간밤 조정의 빌미가 제공이 되는데요. 미국이 선거 이후까지 중국을 향한 관세를 추가적으로 인하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미중 무역 합의 서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하던 미국 시장 간밤 혼조세를 띄었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양시장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와 팽팽하게 대립을 하면서 오늘 양시장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코스피는 0.35% 정도 하락을 하면서 223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07% 정도 상승하면서 679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 장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역시나 정치 테마주들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5G 관련주들 그리고 또 오늘 남북 경협주들의 상승세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간 올랐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은 쉬어가는 양상이었고요. 또 상장 폐지 심사를 받고 있는 종목들 오늘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 시장 어떤 특징과 이슈가 있었는지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박동혁 대표님 자리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더라고요. 네네. 우려할 만한 일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단기적인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악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 대표 인사드립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오늘에 대한 어떤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저는 어떤 그 실전 투자에 가까운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증시 같은 경우 보면은 양시장 특별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무너지는 장세도 아니었었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강한 상승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외국인들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매도를 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매수를 해오던 외국인들이 매수세에서 오늘 매도로 전환했다라는 거에 일단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 앵커님께서 우려할 만한 내용이 있는가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주가가 올라가면 그것이 이제 악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인 측면을 통해서 한번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고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시장 방향성을 예측을 할 때는 사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좀 해석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라든지 또는 장단기 금리차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이클을 통해서 예측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방향성이 가깝지 단기적인 측면은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단기적 측면으로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인 측면 수급이라든지 어떤 그 종목의 분위기를 통해서 예측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좀 보게 되면 우선 첫 번째로서 이제 의심을 해볼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들이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전환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종합주가 지수로 봤을 때는 기관 수급보다는 외국인 수급이 중요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어떤 장기적인 성향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물량 자체가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계속 그 매도를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좀 많이 좀 답답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했다라는 거에 일단 의미가 있고 근데 큰 물량이 쏟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죠. 다음, 주가 자체가 일단 반등이 좀 나왔어요. 이렇게 반등이 쭉 나왔죠. 근데 최근 이제 그 이틀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봉의 길이가 굉장히 좀 짧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봉의 길이가 짧다라는 것은 강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잘 버티네? 잘 버티니까 좋은 거다. 그건 아니죠. 주식시장에서는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 가야 됩니다. 잘 가지 않으면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잘 버틴다라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재해석을 하는 거지
굳이 뭐 긍정적인 내용이 없는 것을 가지고 굳이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뭐 공격적으로 매매해서 피해 손실을 보는 것보단 낫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술적인 부분하고 이제 그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우선은 여러분들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트에다가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을 깔아두세요. 숫자 5. 그러면서 5일 이평선 밑으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죠. 여기, 여기, 여기. 양봉이지만 5일 이평선 하단에 있죠. 그렇죠? 이런 구간만 피해가도 큰 손실은 피할 수 있어요. 이런 자리, 양봉이지만 아래 있고 여기, 여기, 여기 양봉이지만 이평선 아래, 여기. 자, 요런 자리만 피해가도 큰 변수를 우리가 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통 이런 자리에서 보통 종목이 크게 깨지기 때문에 해서 지켜보시다가 내일 장중에 5일 이평선을 깬다 싶으면 매매 횟수라든지 비중이라든지 소극적인 자세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은 오늘 거래일 출발했을 때 어제 오늘 같은 경우 그 봉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매수세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음 종목의 흐름을 통해서도 방향성을 일정 부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장 시작하자마자 보통 강한 종목들은 초반부터 급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 중에서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상승 상위 종목. 이 종목들의 특징이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특징. 뭐 어떤 분들께서는 이건 무슨 테마주를 가지고 있지 않냐.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이 보통 안 좋거나 또는 변동성이 생기기 직전에 나타나는 종목들의 흐름이 뭐냐면 첫 번째 시총 상위 종목들이 잘 안 갑니다. 그리고 무거운 종목들이 좀 제한적이고 대체적으로 가볍고 부실 종목들 우선주, 신규주가 강세를 보여줘요. 왜 우선주하고 부실주하고 신규주가 강세냐? 그 세 종목, 그 세 가지 어떤 그 내용들의 특징이 있죠. 큰 손들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부실주에 큰 손이 들어갑니까? 아니죠. 우선주는 거래량이 없어요. 투자 신탁 같은 경우는 뭐 한두 푼을 투자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거래량이 없는 주식에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규주. 신규주는 보통 장외에서 이미 고평가가 된 상태에서 상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충분히 빠져야만이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요. 즉, 이 세 가지 부실주, 우선주, 신규주들은 큰 손들이 매매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올라갔어요. 종목들 하나하나 재무제표를 보면은 재무제표가 오늘 안 좋은 종목들이 많고 상위 종목 가운데 그리고 우선주가 지금 보면은 덜어 있죠. 한직칼우, 뭐 GMB 코리, 태영건설 우 밑으로 내려보면 좀 덜어 있습니다. 예, 우선주가 일단 눈에 띈다. 신경 쓰셔야 되고 이 중에 또 신규주도 또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매매를 했어야 되느냐. 종가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였죠. 장중에도 물론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주가 자체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뭐 당연한 얘기죠,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전략을 세우는 거지. 우리는 시장이 내일 간다 안 간다. 종목이 내일 간다 안 간다를 찍는 뭐 그런 어떤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내 안전한 자산을 분석을 좀 제대로 해서 꾸준하게 이익 구조를 낼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50대 50의 확률로 매매하는 것보다는 8, 90% 정도의 확률이 되었을 때 매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차트에 5일 이평선 하나만 깔아 두셔도 그리고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만 뭐 간단하게 살펴보셔도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고 오늘 내가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가 어떤 그 방향성이 잡힙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꼭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 대형주보다는 우선주와 부실주를 위주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장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차트를 보실 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주는지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집중적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5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지 이 부분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의 주식 명언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의 주식 명언은요.
가격이 답이다라는 주제를 갖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격이 답이다. 무슨 뜻이냐? 1년 365일이라는 이 흐름 속에서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트렌드. 근데 그 트렌드가 항상 변함없는 트렌드가 있어요. 웃긴 얘기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증권방송 많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보통 어떤 분들 TV 나와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뭐 연말장, 뭐 연말이다.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그럼 12월장을 그럼 항상 좋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역사적으로 12월장은 그러면 항상 올라갔었다. 그러면은 12월장에 예를 들어서 주식이 아니라 파생 상품을 해서 콜옵션이라든지 뭐 예를 선물 매수를 하면 무조건 수익 나겠네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 또한 이런 얘기 가장 많이 해요. 연초 랠리라고 그래서 뭐 1월장 뭐 이런 연초 랠리 반등 그래서 걱정하지 마셔라. 1월장은 좋다. 왜? 그동안에 보통 1월부터 3월장까지는 급등장이 왔었다. 이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에 서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전문가란 말이에요. 전문가는 말 그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그 믿음을 갖고 손실을 보지 않고 이익 구조를 내게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인데 증권사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 보면 다 좋은 얘기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분석을 내려드려야 되는데요. 1월 역사적으로 여러분들께서 1년 365일 가운데서 1월장부터 3월장까지의 데이터를 30년, 한 2, 3년치를 보세요. 1월장, 3월장까지 잘 가느냐. 그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하면 그 얘기가 의미가 없는 멘트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그 트렌드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확률적인 데이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대감만 심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변함없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1월장에서 3월장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올라가요. 그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10년, 20년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연초는 가격이 싼 것만 올라갑니다. 가격이 싼 것만. 그럼 변함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 최근에 잘 가는 종목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무슨 테마, 뭐 무슨 업종,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 업종과 그 테마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목들을 잘 살펴보면 비싼 주식이 잘 안 갑니다, 요즘에. 전체적으로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되는 종목들이 잘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 가치가 우수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기본에 충실한 매매를 하셔야지 단순 성장성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것은 성장성에 대한 트렌드가 있는 시기가 있고 단순 기업 가치 중심의 가격적인 메리트로 올라가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행을 타지 않는 시기가 보통 1월에서 3월 보통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도 중심으로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 종목을 선택하실 때 절대 비싼 주식을 사지 마시고 기업 가치 좋으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는 종목들로 매매를 한다면 앞으로 한 1분기 정도는 아마 나쁘지 않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연초효과 요즘 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연초에는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곧 지금은 기업 가치가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위주로 그런 기본에 충실한 매매에 임하시는 게 여러분들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SR 종목은요, 덕신하우징입니다. 덕신하우징 오늘 특히 좋았는데요. 8%가량 상승을 하면서 2,045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대표님, 덕신하우징 오늘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네.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매도해야 할까요?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덕신하우징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덕신하우징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그래서 며칠 이후에 이제 어제 상한가가 들어갔죠. 그래서 어제 상한가가 들어가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한 장중에 19%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단기간에 거의 한 50% 정도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왜 올라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단순 기술적 분석? 뭐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면 급등주가 된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상장되어 있는 종목 가운데서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단순히 차트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절대 비싼 주식 가지 않는다. 연초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가격이 1,500원 이하권이었습니다. 1,500원 이하권. 해당 종목은 재무제표도 좋습니다. 어떤 특정 기술력 업계 1위고 데크플레이트 1위 업체고 재무제표가 좋습니다. 뭐 부채 유불.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 가격이 싸고 하면 가게 돼 있어요. 바닥 주고 큰 그림상.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주식이 왜 급등이 나왔을까? 이 자리가 도대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을까? 연구를 많이 하실 겁니다 말이에요. 그렇죠? 또 어떤 공식일까? 어떤 보조지표의 적용에 대해서 올라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험치거든요. 경험치. 경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기는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강한 반등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고점에서 거래 딱 터지는 순간부터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야죠. 왜냐하면 수익률이 뭐 2, 3%도 아니고 뭐 50% 정도 가까이 급등이 나왔으면은 이거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죠? 단타 물량 들어오고. 해서 단기적인 측면으로 당연히 챙기셔야 되는 거고 장기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길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이 갈 것 같아요. 다만 주가 자체가 뭐 대세 상승이 나와서 몇백 프로, 몇천 프로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 이 순간부터 그 가격대까지 딱 올라가진 않아요.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고요.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일단 챙기시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신하우징 AS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요, 단기적인 수익 만족하시고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AS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SR 종목은 갤럭시아 컴즈입니다. 갤럭시아 컴즈는 오늘 3%가량 하락을 했지만 한 달 동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과연 갤럭시 우주까지 갈 수 있을지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제가 갤럭시 우주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네. 어느 만큼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꽤 많이 갈 것 같아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갤럭시아 컴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역시나 뭐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낫겠죠? 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재무제표가 매우 좋습니다. 해당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뭐 5%, 9%, 10%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고, 뭐 부채 유보율, 사실 뭐 부정적인 거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재무 안전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주식이 지금 현재 가격대가 얼마인지 3,000원대입니다. 제가 해당 종목을 여기서 말씀드렸었죠. 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날 편입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뭐 한 2, 3일 정도 기간 동안에 한 10% 정도 가까이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10% 정도면은 적은 수익이 아니죠. 자, 그러면 물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 바닥 주고 재무제표가 좋아서 제가 봤을 때는 방송용 멘트는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은 장기적 측면으로 본다면 꽤 많이 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많이 갈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그냥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장에 의해서 수급에 의해서 변동성을 주면서 간단 말이죠. 그러니 단순히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의 접근 방법을 좀 달리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투자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타도 단타의 여러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고 스윙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 중장기도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드리고 싶은 전략은 뭐냐면 길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먼저 선택하자. 장기적으로 많이 갈 수 있는 종목. 그 주식을 꼭 끌고 가자는 개념이 아니에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시장 흐름을 통해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주가 자체가 100% 정도 올라갔지만 그것을 활용만 잘하면 200%, 300% 수익도 낼 수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 상승한 건 100%지만 그게 그냥 상승하나요?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사고 팔아야 될 때 팔면서 사고 팔고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어제부터 증시 자체가 약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코스닥 같은 경우 전일 같은 경우 이제 그 윗골이 달면서 음봉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주가 자체가 최근에 그래도 한 며칠 정도 반등이 나왔으니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 내리면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시장을 극복할 수 있는 종목은 많지 않단 말이죠. 자, 그러면 시장이 약간 조금 부진하니 내가 갤럭시와 컴즈를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수익 날 때 일단 챙기고 시장 좀 반등 나오는 거 보면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는 그런 거 정신없어서 싫다라고 한다면 기업 가치와 가격을 믿고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값이면은 빠른 기간 안에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이 효과적이고 하기 때문에 그 기다림에 지칠 수가 있고 하니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익을 어느 정도 챙겼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 그렇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뭐 홀딩하셔도 좋고 신규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더 끌고 가셔서 이익 구조 보고 나오시는 쪽으로 계획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갤럭시와 컴즈 장기적으로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 수익이 나시면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갤럭시와 컴즈는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자, 대표님, 오늘은 검색기를 만드는데 팁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지난번에 그 검색기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다들 반응들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몰랐었던 부분.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좋은 종목을 뽑을 수 있구나라는 거. 그렇죠. 그런 기대감.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설정 방법도 쉽고 거기서 포착되는 종목들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또 말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뭐 굉장히 바쁘신 일이 있으시더라도 오늘 온라인 방송 만약에 좀 빼먹으시면은 아마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꼭 참여하시고 추가적으로 좋은 종목도 하나 또 포착해냈습니다. 제가 드디어. 그래서 오셔서 히든 종목 좀 받아가시고요. 요즘 좀 잘 가는 종목들이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 좀 잡으셔서 매매한다면 괜찮은 수익 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방송이라고 하는데요.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박 대표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강의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강의 주제는 덩어리 물량을 포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주식은 돈이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만큼의 많은 물량이 들어오는가. 그래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확률이 굉장히 높은 매매 비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수익으로 이끌 박동혁 대표님의 투자 병법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자, 오늘도 병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간단하면서도 확률이 높은 매매 비법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집중해 주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주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래 대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공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거래 대금, 그렇죠? 많은 분들께서 이제 거래량만 가지고 이제 많이들 공부하시는데 오늘은 거래 대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덩어리 물량을 포착을 한다. 확률 높은 자리가 있다. 그렇죠? 확률 높은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잘 가는 자리에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대금을 확인을 하자. 거래량만 자꾸 보지 마시고 거래 대금도 함께 보시면 되고요. 설정 방법도 쉽습니다. HTS에 거래량 빼고 거래 대금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500억 이상 의미가 있는 거래 대금을 확인하자. 500억. 적은 돈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500억. 500억이 이제 들어왔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 금액이 거래가 됐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사이즈가 많은 물량이 하루에 거래되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 이 안에 정답이 있는 거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500억이. 돈입니다, 돈. 돈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는. 결국에는, 그렇죠? 네. 돈에 의해서 올라가는 주식시장인 거예요. 자. 이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구경 GNM의 일봉 차트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딱 보면은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이렇게 급등이 어떻게 나올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급등 나와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뭐 쓰리바닥을 만들어줘서 가는 건가? 그냥 뭐 나름대로 기술적인 분석을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요. 많이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나름대로 차트 본다고 보고 보조지표 나름대로 뭐 이평선 수급 공부한다고 하는데도 실력이 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접근을 안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어떤 차트만 가지고 본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보실 필요가 있죠. 자, 보겠습니다. 구경 GNM 차트인데요. 자, 다음으로 넘기면 이 자리. 여기 거래량 빵 하고 터졌죠, 여러분들. 화면이 좀 잘 안 보이네. 자막을, 네, 감사합니다. 자, 화면 보면 여기 거래량이 빵 하고 터졌어요. 이 거래 대금이 이제 터진 거예요. 네. 거래량으로 보나 거래 대금으로 보나 이 그래프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거래량으로 보나 거래 대금이나 요 그래프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750억 정도 이제 거래 대금이 터졌단 말이에요. 요 자리에서. 여기요. 요 자리에서 터졌어요. 이틀 만에 20%가 올라갔어요. 이틀 만에. 저렇게 단순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단순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얼마 전에 그 엠바이오니아 여러분들께 한번 그 추천드렸었던 적이 있죠. 그렇죠? 추천드리고 나서 다음날 12%인가 올라갔었죠. 그 뭐 특별한 기법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뭔가 어떤 특별한 보조 지표를 썼겠지. 아니요. 그냥 거래대금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 기업은 좋고 바닥준이 많은 물량이 들어왔다. 안 올라가겠어요? 그러면은 아니 이런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들만 그러면 매일매일 사면 되는 거네 라고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안 뜹니다. 이런 종목들이. 그렇죠? 매일매일 뜨지는 않아요. 근데 뜨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지식을 내가 알고 있어야지 이 다음에 이런 종목이 나왔을 때 비중을 어느 정도 들어가서 매매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다음 SH 에너지화학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그렇죠? 이러다가 이제 거래량이 이게 빵 하고 터지고선 급등이 확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보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패턴이 그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장대 항목 나오고, 그렇죠? 장대 항목 나오고 밑으로 보면은 뭐 대량 거래 나오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샀어요. 근데 막 그냥 날아갈 것 같아서 이제 샀단 말이죠. 근데 다음날 급락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똑같은 공식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자분들은 그림만 보는 거예요. 그림. 장대양봉, 거래량. 장대양봉의 대량 거래만 보는 거예요. 얼마큼의 물량이 들어왔는지는 확인을 안 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장대양봉 나오고 대량 거래 터졌습니다. 거래 대금이 820억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그렇죠? 다음 날 상한가 들어갔어요. 장중에 상한가. 그럼 사람들은 이거는 안 봅니다. 820억이라는 이 거래 대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거래량과 장대양봉. 그러니 내가 예전에 이런 기법을 연구를 해봤었어 이러면서 이건 하나도 안 먹혀. 다음 날 급락 나오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많거든요. 예. 거래량 빵 터져서 장대양봉 나왔길래 딱 샀는데 물려버립니다. 다음 날 급락 나요. 다시는 그 가격대가 올라가지도 않고. 많죠. 그렇죠? 그런 경우. 이유가 뭐냐면 그림만 봐서 그렇다. 그림. 원리를 알아야죠. 원리를. 그렇죠?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강력한 에너지. 바로 덩어리 물량. 결국 큰 돈이 답이다. 돈 많이 들어오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 들어오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어디서? 자, 보겠습니다. 엘컴텍이라는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은 지금 여기 화면을 좀 보면은 주가 자체가 여기서 뭐 그냥 계속 박스권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다가 장대양봉 하나 팍 나오고 나서 대량 거래가 빵 하고 터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엄청 많아요. 차트 뭐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요. 이러다가 이제 또 장기적으로 물려버리고 결국엔 손절치고, 그렇죠? 주식의 희망은 또 좌절로 바뀌고. 제가 오늘 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만 보지 마시고 가격도 보시고 재무제표도 보시고 물량 사이즈도 보시고 700억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700억이 오늘 들어왔다. 매수사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거래 대금. 그만큼 많이 거래가 됐다는 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게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거. 그러면은 에이그 뭐 700억 거래 대금 뭐 대단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보통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 터지면 일반적으로 한 10억 정도 터져요. 뭐 20억. 많아봤자 한 30억 정도 터져요. 보통.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엠바이오니아. 제가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거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서 800억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800억인가. 800억이었던가 그렇고. 그리고 뭐죠? 예, S맥. 예. S맥.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중장기 매매가 아니니까. S맥이라는 종목도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그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바닥권에서 제 기억으로는 1000억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1000억. 1000억 거래 대금이 터지는 종목이 많을 것 같습니까? 자, 그럼 어떤 분들은 아니다. 어제 1000억 거래 대금 터진 종목 오늘 작살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렇죠? 위치. 바닥권이냐 고가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위치. 이 거래 대금이라는 것은 물량이 들어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거래가 됐다는 얘기지. 바닥권에서 이만큼 거래 대금이 터졌다는 것은 뭔가 있으니까 뭔가 이유가. 고가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다. 그건 뭐 당연히 물량 정리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본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틀 동안 30%가 올라갔어요. 그냥 사자마자 급등이죠. 자, 다음 S맥. 아, 그러네요. 예.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도 제가 기억이 안 났어요. 자, S맥. 여기서 1100억. 그러니까 1100억의 물량이 들어왔으니 이렇게 떨어져도 바닥 주고 재무제표가 좋으니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큰 돈이 들어왔는데 뭔 걱정이겠냐 이거죠. 그렇죠? 큰 돈이 들어왔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들어왔을 것이다. 1100억. 다음 엠바이오니아.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 800억 맞네요. 그렇죠? 자료 만들고도 제가 기억을 못해요. 자, 엠바이오니아. 장대 한번 확 나왔습니다. 그렇죠? 재무제표 제가 또 잡주는 추천 안 하지 않습니까? 재무제표 우수하고
바닥권. 그렇죠? 바닥권에서 800억 거래 대금 터졌어요. 이런 종목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뜨면 비중을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비중을. 그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뜨진 않아요. 이런 종목들이. 근데 자주 뜬단 말이에요. 그래도. 매일 안 뜰 뿐이죠. 자, 다음요. 수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이에요. 예전에 제가 수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거를 예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거 많이 갈 것 같습니다라고. 재무제표 문제 없고 바닥 주고 거래 대금이 720억이 들어왔는데 적은 사이즈가 아니라서 많이 갈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가기는커녕 지금 뭐 맨날 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요즘에는 뭐 이 온라인 시대다 보니까 막 그냥 또 뭐 종목 빠졌단 말 여기저기서 그렇죠. 게시판에서 막 이렇게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좋은 종목 추천드렸는데 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갈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들어온 물량 자체가 쉽게 꺾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목표가까지 딱 올라가서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 해당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이거 진짜 많이 갈 것 같다. 자리가 너무 좋다. 단기적으로는 좀 떨어졌어요. 뭐 장도 별로 좋지도 않았었고 사실상. 그리고 또 감안을 해야죠. 장 안 좋은 것도. 그렇죠? 상승장이 아니었었잖아요. 자, 다음 대창이라는 종목입니다. 확률로 프로 높은 A 구간. 자, 화면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고 여기서도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어요. 아이 뭐 박 대표가 뭐 거래대금 터지면 뭐 급등 나온다고 했었어. 떨어져 버렸네. 물론 이거 올라갔다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 단기적으로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확률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대금은 그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게 아니라 거래가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금액이 적지 않다. 다시 말해서 바닥권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 의미가 있는 거고 요 고가에서는 이제 팔아먹는 물량이 되겠죠. 그렇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거 재미가 없다. 자, 다음 중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권 대량 거래대금, 바닥권. 자, 그리고 주가가 하락 시에는 그 거래대금이 줄어야 돼요. 거래량이. 됐죠? 들어온 건 많은데 빠져나간 건 제한적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단기적 측면으로 활용을 하세요. 단기적 측면으로 이 내용은 단기적 측면으로 활용하시되 단기적으로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그런 종목들은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게 시장에 의해서 또는 수급이 꼬여서 그게 늦어지는 거지 대체적으로 거의 다 갑니다, 여러분들. 올라간 종목은 절대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시스템 활용으로 속도를 좀 단축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 대금 500억 이상 터진 종목들 여러분들 그 차트 돌려보면서 대략 한 2,100개 정도가 되죠. 그렇죠? 네, 종목이 그러니까 작년에 한 2,200개 정도 됐었는데 뭐 상장 폐지된 종목이 한둘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목이 많이 줄었어요. 그럼 이런 2,200개 종목들을 뭐 계속 이거 키보드 누르면서 이거는 뭐 거래 대금이 10억이네, 5억이네, 뭐 20억이네, 100억이네 이렇게 일일이 보실 거예요. 어느 세월에. 당장 오늘 종가의 종목을 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그 종목을 뽑고 있습니까? 바쁘신데 또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 매매하실 텐데. 그렇죠? 한 번에 딱 버튼 하나 딱 누르면은 그 종목이 바로 떠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모든 증권사에 다 적용이 됩니다. HTS 들어가면 이 기능 다 있어요. 어떤 증권사든 간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었어?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모르시니까 아주 간단하게 종목을 스피드하게 확률 높은 종목을 뽑을 수도 있는데 버튼 하나만 눌러도 1초 만에 종목이 발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뭐 수동으로 종목을 탁탁탁 누르고 하면은 그렇죠? 네, 바쁜데. 그러니까 엉뚱한 종목들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활용이라는 거 특별한 거 없어요. 주식계획 알파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파고라는 것을 알파고라는 게 원래 존재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지식을 거기다 입력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개념인 거예요. 예, 뭐 특별한 뭐 검색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든 지식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빠르게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잠시 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 설정법을 제가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0분이면 끝납니다, 이거. 여러분들께서 바쁘시더라도
뭔가 좀 그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 의식이 분명하다면은 이거 꼭 알고는 계셔야 돼요. 다음. 그리고 오늘 또 히든 종목도 변함없이 그 어제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 20% 가까이 올라가서 한 이틀 동안 50% 급등 나온 뭡니까 여러분들? 덕시나우징이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히든 종목에서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이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절대 비싼 주식이 가지 않는다. 싼 주식이 갑니다. 트렌드상. 그래서 실적 시즌 기업 가치가 있는 종목 선택하셔야 되고 그리고 바닥권 종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서는 절대 비싼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해당 종목은 2,000원대 종목입니다. 회사 좋고 바닥 주고 가격 싸한데 안 올라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안 올라가면 그게 이상하죠. 오셔서 해당 종목 받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바쁘셔가지고 못 오신 분들께서는 덕시나우징 재미 못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좋은 종목들이 팍팍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또 실전 매매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거래 대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또 차트 돌려보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 잘 듣고 오셨나요? 앞서 오늘 강의에서는 5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포착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결국 큰 돈이 답이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관심 편입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의 관심 편입주 이름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고무벨트인데 그냥 고무벨트가 아니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그 동일 고무벨트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해서 해당 종목에 대해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최근에 그 화학 업종이 좀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뭐 업종도 올라가고 있고 또 화학 관련 종목들도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종목이 그 화학 업종으로 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업종에 대한 어떤 그 배경을 통해서 일단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비춰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려야겠죠. 그래서 재무적인 측면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2017년도 2%, 2018년도 4%, 2019년도 작년에 이제 9%, 이제 4사분기 실적까지 이제 나와야지 알겠지만은 현재까지는 상당히 좋고 부채 유보율도 만족스럽고 특히 유보율이 거의 3% 정도 가까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업이 좀 우수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뭐 감자 이력도 없습니다. 주가는 바닥주고. 근데 최근에 재밌어요. 얼마 전에 주가 자체가 여기서 한번 거래 대금이 확 터졌단 말이죠. 거래 대금이 얼마 정도가 터졌냐면 한 200억 정도 거래 대금이 터지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두 번에 걸쳐서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거래 대금이 한 100억 정도, 그 다음이 한 100억, 1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뭐 어떤 큰 물량이 들어와서 올리는 경우가 있고, 조금씩 매집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이 정도의 어떤 그 의미 있는 물량은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가 자체가 어떤 중요 시점을 깨지 않고 떨어뜨렸다가 횡보를 주고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이전에 가격을 올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봤을 때 주가 자체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어떤 고점을 뚫어주고 새로운 역사를 다시 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나온 이후에 따라잡으셔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너무 고가에서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 단가는 뭐 시가 정도? 네, 근접으로 한번 보시길 바라요. 너무 높게 뜨면은 뭐 매매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시장 분위기 좀 봐가면서 하시고, 그리고 우선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 한 6,7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손절가는 좀 넓게 5,500원 정도로 보면서 대응한다면 크게 무리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의 관심 편입주는 동일 고무벨트였습니다. 목표가는 6,700원, 손절가는 5,500원을 설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되는데요. 대표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주실까요? 네. 지난주에 그 히든 종목이 덕신하우징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히든 종목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더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의미가 있는 종목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곧 있으면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조를 좀 우리가 하면서 종목을 분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절대 비싼 주식은 가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막 그냥 뭐 2만 원, 5만 원, 막 10만 원짜리 주식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2,000원대 종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길게 본다면 한 4,000원 정도 이상은 가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덕신하우징만큼 글쎄요, 뭐 덕신하우징 워낙에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제 어떤 그 긴 호흡을 갖고 본다면은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셔서 종목 좀 얻어가시고 마지막으로 500억 이상 거래 대금이 포착될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드는 방법. 요거 상당히 좀 매력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셔서 한 뭐 10분, 20분 정도만 투자하면 여러분들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배우셔서 그런 종목들이 포착이 되었을 때 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오늘만큼만은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좋은 내용들과 종목 좀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검색기 팁과 히든 종목을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박 대표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